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방부가 보훈 사업의 일환으로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욱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 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 단장 허욱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시청자들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유해 발굴 감식단이란 어떤 활동을 하고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성원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2007년도에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이 돼가지고 영구적인 국책 사업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보훈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국가 보훈 사업이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전사하신 분들 중에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분들을 약 13만여 명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네. 그분들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 무한 책임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는 크게 보면 전사자분들에게는 그분의 넋을 위로하고 일부 그분의 명예를 좀 차려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분의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에 사셨는데 약간의 위로와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한 성과도 꽤 많이 있었죠? 예, 제가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이 약 16만 3천여 분이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중에서 네. 그 이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하신 분들은 약 3만여 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럼 나머지 13만 3천여 분은 아직도 이름 모를 대한민국 산하에 묻혀 계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그분들을 저희가 한 20여 년간 약 만여 구를 발굴했고요. 네. 그분들 중에서 신원이 확인돼서 유가족에게 돌려드린 분이 최근에 나왔던 분 포함해서 133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이 유해 발굴 절차는 단장님 어떻게 됩니까? 예, 유해 발굴 사업의 절차를 간단히 하면은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맨 먼저는 조사 및 탐사, 두 번째는 발굴, 세 번째는 감식 및 유전자 검사. 그래서 발견이 되면 마지막 후소토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먼저 그 조사 탐사는 과거의 전사 기록, 그 다음에 참전 용사의 증언, 네. 지역 주민의 제보를 종합을 해서 어디를 발굴하면 가장 많이 나올 건가를 확인한 다음에 발굴 지역이 선정이 되면 저희 유해 발굴 감식단 인원과 야전 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함께 발굴을 시작을 해서 네, 네. 발굴이 된 유해는 저희 중앙감식소로 와서 정밀 감식을 거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일치가 되면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신원 확인된 분에 대해서는 그 가족의 품으로 가는 귀환 행사를 포함해서 네. 국립묘지에 안장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유가족들의 그 DNA랑 이렇게 다 대조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잠시 전에도 유해 발굴 지역을 선정을 한다 그러는데 유해 발굴 지역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들인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6.25가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전 지역이 싸움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토 전 지역이 유해 발굴 대상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82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선정을 해가지고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약 41개 사단 및 여단 병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다 더하면 연간 약 10만여 명이 유해 발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매년 그 지역을 이렇게 선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한민국 전역이 다 해당된다고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전쟁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졌으니까 그렇기도 하겠는데 특히나 저희 나라는 이 산악 지역, 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노고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예를 몇 가지 들면요. 탐사를 하는 인원들은 지뢰 탐지기나 탐사 장비를 약 10kg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메고 네. 뭐 설악산도 올라가기도 하고 네. 지리산도 가기도 하고 뭐 1000곳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전쟁의 흔적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제 발굴병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앉아가지고 발굴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병사 입장에서 보면 200개 내지 300개 홀을 발굴하면 한 구 정도가 나온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화살머리 거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는 이제 접촉 지역이다 보니까 방탄 조끼와 방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유해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 30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렇군요. 날씨가 더해지면 네, 장병들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좋은 예를 하나 해보면 이 탐사하는 인원들은 1 내지 2명 단위로 다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무서운 경우가 멧돼지랑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또는 올라갈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내려올 때는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하천을 건널 수 없는 고립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장님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발굴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그 발굴에 참여하시는 관계자분들 다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저희도 기원 드리면서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 비무장지대에서도 발굴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예, 6.25 전사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3만 3천여 분 계시는데요. 북한 지역에 약 3만 명, 비무장지대에 10,000명, 그리고 대한민국인 남한 지역에 지금 한 8만 3천여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매년 저희는 유해 발굴을 남한 지역에서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에 이제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기로 합의가 된 이후에 금년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굴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까운 점은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지금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이 됨으로 인해서 유가족을 찾아서 추석 때 되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행자님 제가 비무장지대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그 유해 발굴 경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 그러시죠. 네. 현재까지 이제 4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는 약 15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거기에 나오는 유품만 해도 약 4만여 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과 비교를 하면 약 30배 이상 그 면적당 유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인데 첫 번째는 이게 휴전 직전까지 전투를 한 이후에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없다가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을 파면은 유해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많은 유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굴된 유해 중에서 완전 유해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약 50%좀 못 되는데 네. 이거 역시도 후방 지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굴을 해보면 전사 당시의 모습 그대로가 발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 총을 휴대하고 발굴이 됐는데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옷과 살은 썩어서 없어졌지만 이 뼈와 이런 플라스틱이나 철재료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네. 이 소총 안에 탄알이 장전된 상태로 발견된 걸 봤을 때는 끝까지 싸우시다가 전사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유해 밑에 철조망지대를 통과하다가 전사하신 분 같은 분들을 발견하는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전투의 상황을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비무장지대다 보니까 이 유해의 보관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예. 이해도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보관 상태가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해와 유품의 보관 상태가 그대로 있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네. 4월부터 10월까지 하시기로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해가 현재까지 151구, 유품이 4만여 점이면 진짜 단장님 설명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인식하지 못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이 유해가 발굴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더 많은 시간 동안 남북한이 합쳐져서 합심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 예. 모두에도 저 단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그 유해 발굴됐던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그 난공선 이등중사 예, 예. 말씀해주신. 지난 8월 21일 날 이제 133번째로 신원 확인이 되신 남궁선 2등 중사분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52년도 4월 달에 군에 입대해서 화살머리 전투에 참여를 했었고요. 네, 네. 휴전되기 18일 전에 사망하신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너무 안타깝네요. 일이거든요. 18일 전. 또 그분은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6.25 참전 당시에 일남 일녀의 가장으로 전투에 참여하셨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난 아드님 한 분이 08년도에 홍보를 통해서 시료 채취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수도병원에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기다려 오시다가 네. 이제 올해부터 유해 발굴이 되면서 1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아버님을 찾게 되신 경우고 그 아드님의 연세도 지금 70 정도 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신원이 확인할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유가족들 시료 채취가 그 신원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해를 발굴을 하면 네네. 뼈의 일본 샘플을 채취해서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사자분의 유가족의 아까 얘기한 대로 치매 타액을 채취해서 네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네. 컴퓨터가 그 계산에 의해서 유가족 여부를 찾아감으로써 신원이 확인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해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냐가 임무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유가족 되시는 분들의 시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네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저희는 그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화살머리 그 지뢰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박재권님 같은 경우는 군번줄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가족을 찾아 나갈 수가 있었던 경우고요. 네. 최초로 신원이 확인된 최승갑이라는 전사자분은 그분의 휴대폰에 삼각자가 있었는데 네. 삼각자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유가족을 찾아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신원 확인이 명확한 유품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런 유품이 없다 보니까 DNA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또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50년대 대한민국 상황이 전투에 참여하는 분들의 신체 정보나 이런 뭐 의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없이 전투에 참여를 했던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가족과 유해에 대한 DNA 검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 뭐 이 시료 채취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국민분들한테 당부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유가족의 실효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는 이제 포스터나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해서 많이 배포도 하고 있고요. 네네. 관공서라든지 지방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런 홍보 활동 및 시도 채취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매년 우리 군 장병을 통해서 신체 검사나 또는 신교대 입소 및 퇴소식 할 때 부모 형제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단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탐문관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전사자분의 그 병역 기록과 호적 등본을 찾아서 유가족을 찾아나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아울러서 이제 국민적 참여를 좀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포상금 제도를 시행을 해서 좀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신원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약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드리는 걸로 지금 올해부터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단장님 말씀 들으셨듯이 뭐 포상금도 있고 뭐 포상금보다는 또 유가족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참여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장님 그 시료 채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또 당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예. 간단합니다. 그 시료 채취가 하실 분들은 전사자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촌 이내에 친인척 관계면 가능하시고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부모나 또는 친척 중에 전사자가 계시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가셔도 되고 네. 군병원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네.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타액만 채취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아주 단순하시고요. 네네. 또는 뭐 저희 유해발굴단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네, 저희가 네, 네. 사람을 보내서 채취해 오는데요. 전화번호는 1577-5625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네. 5625 이렇게. 아, 그렇군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 하단으로 자막이 나갈 것 아,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장님 이렇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 유해 발굴하시면서 보람되셨던 순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 좀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뭐 말씀드렸지만 6.25가 발생을 하고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에는 6.25에 참전해서 이제 목숨을 잃으신 그분들의 노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직도 아까 얘기한 대로 13만 여분이 싸늘한 지하에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찾아가지고 결국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구호도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고 저희가 선정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해 발굴하시고 계시니까 발굴 안 되고 아직 그 현장에 계신 그 유해 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루 빨리 저도 그 발굴 작업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더 많은 분들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모시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쉽지만 끝으로 예, 예. 그 저희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제가 지난 봄에 6.25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유가족 분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70세 먹은 여성분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단장님, 저희 아버님 좀 꼭 찾아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해 발굴을 위해서 험준한 산악,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무더운 여름에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많은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귀한 말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은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해발굴 감식단의 꾸준한 활동이 국가안보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